산행을 할 때 특히 오르막에서 체력적으로 힘든 점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제일 힘든 것은 호흡이 될 것입니다. 숨이 턱에까지 차고 그래서 쉬었다 가고 그러죠. 그 다음으로 힘든 점은 뭐 직접적으로 힘든 건 아니지만 의식이 되고 하는 심박수가 이제 올라가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산행거리가 좀 길어지게 되면 다리에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다리가 피로해지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근육이 피로해지는 거고, 심박수가 올라가는 것은 이 근육, 운동을 하는 근육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심장이 혈액을 보내는 작업이죠. 그리고 이제 호흡은 이 혈액에 산소를 녹여서 보내기 위해서 폐가 산소를 열심히 공급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호흡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보면 심장에 들어온 피는 바로 몸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폐를 거쳐서 폐에서 산소를 받아서 깨끗한 피가 된 다음에 다시 심장에 와서 온몸으로 보내진다. 폐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이제 흡합과리로 모세혈관이 지나가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놓고 산소를 그냥 낚아채는, 그러니까 이제 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산소를 계속 혈액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 산소를 채워 넣는 그런 호흡이라는 운동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운동을 해서 호흡이 가빠지는 것은 맞는데, 호흡이 가쁜 게 직접적인 원인은 운동 자체가 아니라 심박수다. 심박수가 올라가면서 혈액이 산소를 가져가고 그 부족해진 산소를 채워 넣는 작업을 이제 폐가 열심히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호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의지와 상관없이 심박수가 오르면 호흡도 가빠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운동과 별개로 또 다른 요인이 예를 들어서 심박수를 올린다면 호흡도 가빠지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이제 더위가 심박수를 올린다면 그러면 호흡도 더 가빠질 거다라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는 재밌는 게 평소에는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말하자면 이제 자율신경이죠. 이 호흡을 이제 관장하는 게 숨골, 우리 목 뒤쪽에 있는 연수인데 심박수에 연동을 해서 산소 부족한 거를 무조건 채워 넣는 그 작업만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또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약간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몸을 움직이는 대뇌가 이것도 이제 같이 관장을 하는데 호흡을 깊이 심호흡을 한다든지 또는 잠시라도 숨을 멈춘다든지 하는 의지로 또 조절도 할 수 있는 이 재미있는 이제 우리 내부 기관이라는 거죠. 운동을 하면 이 폐에 관해서 폐활량을 늘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살펴보면 우리가 편하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1분에 한 16회에서 20회 정도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호흡하는 양은 0.5리터,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낭비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 공기량이, 이제 몸이 필요로 하는 양이 달라지면 호흡하는 횟수 또는 이제 한 번에 호흡하는 공기량을 바꿔서 공기를 공급을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산소를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워있을 때는 1분에 9리터 정도의 공기량이면 되는데 앉아있으면 이제 18리터 정도 필요하게 되고, 걸어갈 때 27리터, 달릴 때 필요한 공기량은 55리터 이렇다고 합니다. 뭐 등산할 때도 비슷하겠죠. 사람의 폐 용량은 5리터 정도 되는데 성인 남성 기준으로 최대한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공기의 양은 4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폐활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폐 용량과 폐활량 차이를 이제 잔류용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쓰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풍선의 바람을 빼도 풍선 안에 공기가 좀 남아있는 뭐 그것과 같은 게 되겠습니다. 이 폐활량은 키가 클수록 폐활량이 클 가능성이 높고, 대체로 여성의 폐활량은 이제 남성의 한 80%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폐활량을 늘린다, 운동을 하면 폐활량을 키운다라고 하는데, 직관적으로 봐도 그러면 남아있는 게 저 1리터 정도 늘릴 수 있다는 거냐, 최대한 늘려봤자 1리터 정도밖에 못 늘린다는 건데 폐활량을 어떻게 늘린다는 거냐 라고 여러가지 자료나 이런 걸 찾아봐도 폐활량을 늘리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자료는 별로 없고, 이제 그 기껏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건강 칼럼에서
심호흡을 자주 하면 폐활량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심호흡을 자주 해라, 수영 또는 30분간 가볍게 걸어라, 뭐 햇볕을 쬐라, 뭐 이런 식인데, 이건 뭐 등산하면 다 하는 거고 이랬는데, 그만큼 뚜렷하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폐활량이 진짜 늘어나나? 그런데 늘어나봤자 1리터 늘어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서 폐활량을 늘린다라는 말은 사실은 많이 쓰긴 하지만 실제로는 좀 실체가 없는 말에 좀 가깝고, 폐활량만을 늘리는 것은 어차피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뭐가 늘어나느냐? 심폐기능, 즉 폐만 기능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심장과 연합해서 말하자면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총체적인 능력이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산소 포화도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 용어도 뭐 많이 쓰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결국은 피 속에 산소를 얼마나 풀로 뭐 녹여서 잘 가느냐, 아니면 다 못 가져가느냐, 뭐 운반 능력, 뭐 이쯤 되는 개념인데, 뭐 실제로 건강한 사람들은 다 95%, 99%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큰 뭐 의미는 없는 용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위에 우리가 산행을 하면 왜 더 힘들까? 이제 아까 봤습니다만, 호흡이 가빠지는 거는 심박수가 올라가서 직접적인 원인은 심박수 때문인데, 이 심박수를 높이는 요인이 운동 외에 예를 들어서 더위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덥다고 해서 심박수는 왜 올라가느냐라는 거를 이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체온을 조절하는 방법이, 정상 체온이 이제 36도에서 37도 정도죠. 체온이 이하로 내려가면, 35도 이하로 내려가면 저체온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우면 우리가 이제 뭐 그 옷을 끼어 입고 이러지만 그거는 이제 외부적인 조치고, 몸 자체, 신체 자체는 36도에서 체온이 점점 내려가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은 몸을 떨게 되는 거죠. 몸을 떤다는 거는 어쨌든 근육이 움직이는 거고, 근육이 움직이면 몸에서 열이 발생하죠. 운동을 하면 몸이 더워지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겠죠. 그래서 몸 자체적으로 자기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떨어서 체온을 올린다. 이런 이제 조치들을 하는 거죠. 반대로 체온이 올라가면, 42도가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42도가 넘어가면 세포 속에 단백질이 응고되기 때문에 세포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체온이 거기에 도달하지 않게 신체가 스스로 조절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땀을 흘리는 거죠.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낮춰주기 때문에 더우면 땀을 흘린다. 이거는 체온을 낮추기 위한 자체적인 조치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땀을 흘리는 거 외에 한 가지 더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몸속에는 혈액을 피부 쪽으로 많이 보내서 열을 식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피부 쪽에 있는 혈관을 확장을 시키면 피가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되죠. 이거는 자동차의 라디에이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동차도 엔진의 열을 냉각수가 가져다가 자동차 정면에 있는 라디에이터로 가져가죠. 그러면 이제 맞바람을 받아서 이게 식혀지는 이것과 똑같이, 그래서 체온이 올라갈 때 피부 쪽으로 혈액을 보내서 혈액의 열을 낮추는 그런 조치를 우리 몸이 하더라. 그래서 여름 산행이 왜 더 힘든가? 피부 쪽으로 혈액을 보내서 체온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근육을 위한 혈액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심박수가 상승하고, 심박수가 상승하면 호흡이 상승한다. 운동을 해서 심박수가 올라가서 호흡이 가쁜데, 더위 때문에 혈액이 부족해서 또 심박수를 더 올리기 때문에 호흡이 더 가쁘다. 그래서 여름 산행은 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서 이제 운동을 하면 힘들기는 한데, 운동 효과는 더 좋은 거 아니냐?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 운동 효과가 좋으려면 과학적으로 보자면 근육에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이 돼서 이제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근육이 더 이제 생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더우면 근육에 공급되는 혈류량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효과가 더 좋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만일 더운 환경이 운동 효과가 더 좋다면 헬스장 같은 데를 굉장히 덥게 만들어 놓겠죠. 근데 실제로 가보면 헬스장은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 이유는 환경이 쾌적했을 때 운동 효과는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운동, 여름 산행은 운동 효과가 안 좋다.
어느 정도 안 좋으냐? 이게 뭐 공식적으로 꼭 그 연구가 많이 된 건 없습니다만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쾌적한 환경 대비, 봄, 가을 대비해서 운동 효과는 한 7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